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3 시리즈를 대여받고 아무래도 울트라 위주로 사용을 해보며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울트라의 만족도야 당연히 높았지만 댓글로 S23과 S23 플러스에 관한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울트라가 아닌 갤럭시 S23과 S23 플러스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폴더블에서 플립카 폴드를 따로 보듯 일반 모델들과 울트라도 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 중이니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IT도 패션이다. 울트라의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로 기능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에는 크기를 부담스러워하시거나 S펜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디자인에 있어서 일반 버전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디자인은 울트라보다 일반 S23이나 S23 플러스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보여줘서 이번에 솔직히 마음에 들었죠. 이전에 있었던 이 컨터크 카메라 섬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은 심심한 디자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이 디자인 매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 이 작은 제품의 크기를 좋아하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항상 프로를 사용하죠. 큰 사이즈는 12 프로 맥스 때 한 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쓰다 보면 큰 게 당연히 활용도면과 배터리에 좋아서 다음에도 큰 거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큰 사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와 다른 점으로는 디스플레이 엣지 부분인데요. 제 손이 작은 편이기도 하지만 만일 손의 크기가 큰 편이라면 S23 플러스와 비교를 해서 울트라의 그립감이 아무래도 엣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케이스를 낄 테고 이 엣지가 없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점도 호불호의 영역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식 출시된 색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출시한 새 제품 모두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죠. 저는 체험 행사 때부터 봤던 이 크림 색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림 색상을 단독으로 볼 때는 화이트 톤으로도 보이는데 다른 화이트 컬러의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하면 이 제품이 크림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외 라벤더 컬러도 핑크 톤으로도 보이고 그보다 더 밝은 화이트 톤으로도 오묘하게 보입니다. 그린 역시 카키빛이 돌기도 하는데 평소에 어두울 때 보면 생각보다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팬텀 블랙 색상은 팬텀 블랙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더 보면 QHD의 울트라와는 달리 S23, S23 플러스는 FHD 플러스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QHD가 좋지만 FHD도 우리가 쓰기에는 모자라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할만하죠. 하지만 QHD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울트라로 가셔야죠. 또한 최대 밝기가 1750니트로 새 모델이 같은 점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변 주사율은 새 모델 모두 120Hz까지 지원을 하는데 울트라는 1Hz부터 120Hz까지 지원을 한다면 S23, S23 플러스는 48Hz부터 120Hz를 지원합니다. 이 역시 울트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120Hz를 지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선택하는 데 있어 오히려 편하겠죠. 그 외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2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역시 새 모델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울트라의 카메라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역시 울트라가 아닌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후면 12메가픽셀 초광각, 10메가픽셀 망원, 50메가픽셀의 광각, 그리고 전면 카메라 12메가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울트라와 다른 점을 보면 울트라는 200메가픽셀을 사용하는데 일반 모델들은 50메가픽셀을 사용하죠. 저는 사실 2억 화소 말고 50메가픽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비교한 사진인데 확대하면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확대할 일은 적을 거고요. 아이폰도 이제야 48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이 점을 생각해본다면 2억 화소 물론 있으면 좋지만 50메가픽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사용에 있어 이전에 올린 카메라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화소가 없으면 5천만 화소를 쓰면 되죠. 또 울트라에는 10배 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일반 모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10배 줌 때문에 울트라를 사고 싶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외 울트라는 2배 커진 OIS로 손떨림을 잘 잡아주고 노이즈 억제 기술도 들어갔다고 하니 이 점에서는 울트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노이즈는 일반 버전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요. 일단 저는 망원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3배 줌만 있어도 꽤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배 줌이 탐난다 했지만 사실 평소에 주로 쓸 일은 없을 테고 3배 줌이 있다는 것에 일단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3배 줌이 사실 저의 주 사용 렌즈거든요. 또한 이번에 별 사진을 찍고 왔는데 이 역시 기본 모델들에서도 전체 사진 모드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다중 노출 역시 지원합니다. 익스퍼트 로우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일단 울트라에서도 최대 50메가픽셀밖에 사용을 못하고 전체 사진 모드와 다중 노출 기능에서는 12메가픽셀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울트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고로 저는 10배 줌이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일반 모델들의 카메라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모델도 야간 모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성능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갤럭시용으로 만들어 탑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모델에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요. 빅벤치 테스트야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시리즈 모델들과 Z 플립 4에 아이폰 14 프로까지 봐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플립은 아쉽죠?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우리가 알듯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는 칩셋의 성능이 전작 대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3D 테스트 등도 돌려봤는데 여러가지 숫자로 나열해서 나타내는 것보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 시리즈의 성능은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좋은데 가 아니라 대박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솔직히 이 점에서는 기본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서의 큰 차이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베이퍼 챔버가 큰 모델들이 조금 더 크게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발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제가 왜 각고이라고 말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오래 게임이나 영상들을 돌려 사용을 해도 세 기종 모두 큰 발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지속되는 느낌이었고 전에 사용을 했던 것처럼 뜨겁다는 잘 느낄 수 없었죠.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무조건 울트라가 더 좋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더 사용을 해보고 발열과 다른 부분에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점이 울트라와 일반 모델을 고르는데 방해가 될까요?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유무가 생각보다 말이 많았는데요. 갤럭시 S23 플러스 이상의 모델에만 이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사용하는 데 있어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중요하냐 하냐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슬슬 이 기능의 역할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갤럭시 S23의 울트라 와이드밴드 부재는 아쉬울 수 있죠. 특히 디지털 찾기를 사용하시거나 집키나 그 외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점은 아쉬울 수 있겠죠.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S23 플러스 이상 모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밴드 관련해서는 후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배터리도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일반 모델은 3900mAh, 4700mAh로 전작보다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울트라는 5000mAh인데 새 모델 모두 칩셋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펙보다 나은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 제가 더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계속 성능 테스트, 게임, 카메라 촬영, 영상 시청 등 헤비하게 돌렸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일반적인 후기를 못 들려드릴 것 같아서 일상 사용을 더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치적으로 가장 작은 모델인 S23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짧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겠죠? 이게 작은 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또 그 때문인지 고속 충전이 S23만 25W이고 나머지 큰 두 제품은 40W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죠? 우리나라 분들은 대체적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아이폰도 14보다 14 프로를 더 많이 사시고 갤럭시도 뭐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저는 S 시리즈는 그 자체가 플래그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은 S나 G 말고도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중 이 세 폰은 당연히 상위 제품들이고 앞서 말한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간 울트라를 꼭 선택해야 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울트라의 카메라나 S펜 등 울트라에만 있는 다른 기능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S23이나 S23 플러스로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갤럭시 Z 플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Z 폴드보다 성능이 아래인데도 두 제품은 다르게 보는 것처럼 S 시리즈도 그렇게 바로 보면 좋고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Z 플립 4보다 S23의 성능이 더 마음에 드니까요. 그로 인해 울트라가 아니면 나에게 아쉽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능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특히 디자인이 울트라보다 기본 모델들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다 떠나서 기본 모델로 가시는 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게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제가 구매하는 데 있어 울트라를 고려하는 이유는 QHD, S펜, 2억 화소 이런 거 다 아니고요. 오직 10배 준 뿐이었습니다. 근데 울트라를 사용하면 정말 마음에 들고 성능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크기보다 크기가 컸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거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일반 S23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하나 더 걸리는 게 생각났는데 스마트싱스를 리뷰할 예정인데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갤럭시 S23 플러스를 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자 이벤트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모두 좋은 선택, 좋은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